잠깐 이로울림 다시 듣기는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강연의 대본을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2019년 3월 서울시민청에서 열렸던 열린 강연회를 위해 준비했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에게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울림을 줄 거라 믿는, 그래서 강연 브랜드 이로울림을 실현하고 있는 강연가 이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 저는 대표적으로는 강연자를 맡고 있고요. 그 밖에 사회자를 맡아서 진행도 겸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자, 연출자, 홍보 담당자까지 그냥 모든 걸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강연자 역할에 충실해 볼게요. 울림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께 질문을 몇 개 드리려 하는데요. 소리내어 대답하진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푹 주무셨나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뒤척이시진 않았나요?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사소한 것들은 당신을 울게 하나요? 아님 웃게 하나요? 저도 생각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라 어제만 해도 강연 생각에 설레고 떨려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비단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일을 생각을 거듭하다 잠들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크고 감당 안 되는 것들은 오히려 저를 잠들게 해요. 저는 어떤 문제가 벅차면 잊고 싶어서 혹은 한 박자 쉬어가고 싶어서 차라리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잠 못 이루는 밤들은 대부분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간 일이든 다가올 일이든 사람에 대한 거든 사물에 대한 거든 어쨌든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보니 여러분 역시 저와 다름없이 잠들기 전 별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아주 사소하지만 가끔씩 떠오르는 기억 하나를 꺼내보자면 바로 만화책방에서의 추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쯤,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 인터넷 소설과 만화책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유행에 따라 친구들과 만화책방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주로 보는 장르는 당연히 로맨스, 그림체는 무조건 예쁜 걸로, 특히 남자 주인공이 제 스타일이어야 했죠.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감성들은 대부분 그때 길러졌을 거예요. 저처럼 만화 좋아하셨던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얼마 전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그 당시 인기가 상당했던 한 만화책의 대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름하야 베리베리 다이스키, 정말 좋아해를 다국어로 표현하고 있는, 제목부터 2000년대 감성이 가득한 책인데요. 친구들이 읽는 건 많이 봤어도 저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게 된 그 책의 글귀가 그 시절 순정 만화에 이런 대사가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20대가 된 제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그때 그 감성 살려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셨다. 너무 작은 것들까지 사랑하진 말라고. 작은 것들은 하도 많아서 네가 사랑한 그 많은 것들이 언젠가 모두 널 울게 할 테니까. 나는 나쁜 아이였나 보다. 난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빨간 꼬리가 예쁜 플라밍고 구피를 사랑했고, 비 오는 날 무작정 날 따라왔던 하얀 강아지를 사랑했고, 분홍색 끈이 예뻤던 내 여름 샌들을 사랑했으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갈색 긴 머리 인형을 사랑했었고, 내 머리를 쓱쓱 문질러 대던 아빠의 커다란 손을 사랑했었다. 그래서 구피가 죽었을 때,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샌들이 낡아서 버려야 했을 때,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마다 난 울어야 했다. 아빠 말씀이 옳았다. 내가 사랑한 것들은 언젠간 날 울게 만든다. 여러분께는 이 대사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이 글귀를 곱씹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파도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한때 저에게 소중했던,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수많은 대상들이 막 밀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대사를 읽을 때마다 항상 울컥합니다. 뭔가 그립고 허전하고 아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친구들과 만화책방에 모여 앉아 순정 만화를 읽었던 추억은 물론이고, 저 역시 제가 사랑했던 너무나도 작은 것들, 그러나 언젠가 사라지거나 잃어버려서 저를 울게 만들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꼭 사라지거나 잃어버린 게 아닌데도 소중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리다 보면 결국은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분명 그중 대부분이 저를 웃게 해줬던 것들인데 왜 저는 미소보단 눈물을 띠게 되는 걸까요? 정말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나를 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이 글귀를 읽을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가 사랑했던 아주 작은 물건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하루는 짐 정리를 하다가 할아버지께서 주셨던 입술 연고를 발견했어요. 저는 겨울이면 입술이 항상 트는데요. 아마 그날도 환절기라 빨갛게 부은 입술로 할아버지 댁에 들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근데 로운이 넌 입술이 왜 그러냐? 한마디 하신 게 전부였는데요. 다음날 갑자기 찾아오셔선 그 연고를 툭 던져주고 가시더라고요. 츤데레의 정석이죠? 표현이 참 투박했던 우리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얼마 안 가 골수한 판정을 받으셨고 다음 겨울이 채 다가오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발견한 그 연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몇 년은 더 지난 상태였어요. 사실 짐 정리를 하다 우연히 그 연고를 발견한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이제 사용할 수 없던 이유만으로 버리기엔 매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버리지 못하고 다시 넣어뒀던 걸 또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네, 그 연고는 제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였어요. 꼭 그날처럼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심히 건네주셨던 것들을 함께 떠올리게 해줬죠. 바람이 차가워질 때면 오다 주었다 식으로 문 앞에 놓고 가셨던 호빵 봉지, 특별한 날이면 말없이 시켜주시던 짜장면, 돌아가시기 직전 꼭 서울로 대학 가라고 그럼 그때는 소 한 마리를 잡아주겠노라며 부모님 몰래 쥐어주셨던 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저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그 연고를 보면서 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을 뒤늦게 돌려보곤 했습니다. 어김없이 울컥하는 지금처럼 그때마다 눈물은 덤이었죠. 그런데 또 한 번 입술 연고를 발견했던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립고 슬픈 마음 한편으로 이제 놓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잊어버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다기보단 이제는 굳이 사물을 통해 기억을 붙잡아 두진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할아버지와의 약속도 지켰고 그땐 차마 헤아리지 못했던 할아버지만의 표현 방식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때가 한참 지난 연고를 그날에야 비로소 버리게 되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곳에 남겨두는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간직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의 나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 하루하루에 대해 온갖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그 질문들은 모두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찾아오는 5만 가지 생각이 그날도 어김없이 시작된 거였죠. 그래서 넌 지금 떳떳하니? 가장 처음 떠오른 질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만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자랐는지, 할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무얼에 대답할 거리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남들 눈에도 그럴듯한 결과야? 더 부지런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어? 다른 질문들이 뒤따라오자 점점 대답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막상 돌아보고 있자니 남들 앞에 내놓을 만큼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건 없는 것 같고 어제만 해도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지 못한 데다가 오늘이라 해서 썩 대단한 하루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 모든 질문들이 화살이 되어 꽂혔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꺼내보았을 뿐인데 어느새 생각이 홍수처럼 불어났어요. 흑역사나 트라우마와 같은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됐을 기억까지 파노라마처럼 차르륵 펼쳐졌죠. 꼭 제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끊이지 않는 생각들에 휩쓸려 가던 중 늦은 시간과 지친 몸 덕분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은 저 자신을 채찍질하느라 힘들었죠. 비단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저의 눈물 포인트 그리고 생각의 홍수는 보통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 한때 질리도록 재생했던 음악을 듣게 됐을 때, 스쳐가는 낯선 사람의 얼굴이 내가 아는 누군가와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 한창 무언가를 좋아하고 희망하고 그걸 위해 노력했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런 순간이요. 정말 흔하죠? 이런 생각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 다행이에요. 문득 떠올린 그 과거의 순간에 아쉬움이 남아있다 한들 어쨌든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꽤나 아름답고 너그럽게 이해되거든요. 왠지 그로 인해 흘리는 눈물은 추억을 더 추억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추억에 그래서 라는 말을 덧붙여 현재로 가져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과 함께 좋았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했던 그 관계는 왜 한순간 깨져버린 건지, 그래서 나는 한때 미쳐있었던 그 꿈을 보란듯이 이뤄냈는지 아니라면 간직하고라도 있는지, 과거를 더 넓게 받아들이는 만큼 현재는 자꾸만 작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생각이 미래로까지 이어진다? 그때부턴 답이 없습니다. 그날은 잠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가지를 벗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 자신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평가하고 최근 며칠 나의 행적을 초 단위로 끊어서 분석해야만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했는데 했을까? 했던가? 이런 생각들이 뒤따라 온다고 할까요? 그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 그 순간만큼은 나를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나저나 나는 왜 그랬을까? 또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 오늘은 어땠더라? 하려던 일들은 다 끝냈던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상처를 주진 않았던가? 조금이라도 특별한 게 있었던가? 자, 여기서 한숨 한번 크게 쉬고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저랑 같이 숨 크게 들이마신 후 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휴. 네, 정말 끝이 없고 속이 꽉 막히는 생각들이죠. 이쯤 되면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마저 한숨의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출구라고는 없는 상황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걱정하다 겨우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최악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날 밤에는 한층 더 깊어진 근심으로 다시 밤을 지새울 수 있게 되고요. 공감되시나요? 문제는 그런 밤들이 심심치 않게 쌓였다 싶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나도 참 웃긴다. 왜 이런 것들을 여태 붙잡고 앉아있냐? 남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하고요. 나는 참 피곤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예민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울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놈의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면 그뿐인데 이리도 매여있는 거 보면 참 징하다고요. 그리곤 한때 제가 사랑했던 아주 작은 것들이 미워졌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들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탓에 자꾸 울고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께서 주신 연고를 발견했던 그날, 그래서 이후로도 며칠간 힘들어했다는 그날 이후 결국 어떻게 생각을 마무리 지었는지는 말씀 안 드렸죠? 더 별거 아니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상 터져나오는 생각은 멈추려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잊어버리려 하면 더 강렬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각이 많은 그 자체를 어쩔 수는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다시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께서 제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할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그 사소한 흔적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기억을 이따금씩 꺼내보면서 추억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찾아왔던 수많은 반성도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지는 못하는 대신 그 별별 생각들이 저에게 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정말 생각 없이 못 살 건가 봐요. 그쵸? 사실 저한테 소름 돋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장기 말고 장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억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천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심지어 저는 사람 얼굴은 잘 구분 못하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시간, 그때 나눴던 대화 이런 걸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추억을 잘 기억하는 거죠. 물론 저한테 불리한 기억은 잘 지우는 편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억을 기억하는 재능이자 습관을 가진 덕분에 오랜 친구들과 만나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같이 여행 갔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3박 4일 일정은 물론이고 버스에 우산을 두고 내렸다든가 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줄줄 깨워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때 좋아했던 옷, 자주 부르던 노래를 상기시켜줄 때도 있고,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그 친구와 크고 작게 싸웠던 때라든가 그 친구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작은 기억을 꺼낼 때면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냐면서 제 앞에선 무슨 짓을 못하겠다고
소름 돋아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본인보다 과거의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물어오기도 해요. 친구들에게는 제가 추억 저장소이자 스토커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추억 말고도 제가 잘 떠올리는 추억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장소에 대한 겁니다.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구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길도 구분을 잘 못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 지도로 실시간 알림을 받고도 종종 길을 잃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때문에 한 번 와본 곳은 이야기처럼 기억하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익숙한 장소에 다시 갈 때면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풍경, 바람 냄새, 분위기 같은 걸 떠올리곤 해요. 예컨대 그 장소를 찾아갔던 날 무슨 일 때문에 갔었는지, 날씨가 어때서 무슨 옷을 입었었고, 누굴 만났었고, 어떤 생각 혹은 대화를 하며 그 길을 걸었는지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추억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당시 저에게 의미 있었던 혹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의미 있게 남아있는 기억이라는 점이에요.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러했듯이 제가 생각의 홍수에 빠지게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다시 말해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아주 사소한 생각들은 모두 애초에 저에게 의미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만큼 가끔 저를 찔러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가 잊으면 안 될 것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해주고 멈춰있거나 뒤처지고 있을 때면 반성하고 위로받고 성장하게 해줘요. 그 기억과 생각들로 하여금 지금의 저를 만들고 과거의 저를 돌아보고 미래의 저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별거 아닌 것들은 저를 울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별 생각들이 제게 준 것의 실체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미 많은 것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더 이상 피곤하고 예민하고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하고 남들에겐 별거 아닌 것에도 진심을 쏟는 반짝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것들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참 많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휘청이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사랑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다른 누구보다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강연의 제목도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나의 어제, 오늘, 내일을 더 사랑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니 아주 작은 것들을 오래도록 어루만지는 나는 우리들은 오늘 밤에도 생각의 홍수에 휩쓸려 울고 고민하고 걱정하겠지만 내일이면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사소한 생각에 빠져 사는 피곤한 제가, 아주 작은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는 반짝거리는 제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함께했던 시간 오래도록 어루만질 수 있는 하루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울림 1호 울림의 이로운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진한 울림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